소, 소모구제목 소과의 포유류. 1. 개관. 소모구제목 소과의 포유류. 한자로는 우라고 한다. 넓은 뜻의 소는 소과 중에서 사냥류, 면양류, 영양류 이외의 것을 가리키며 가축인 소 이외의 물소류, 들소류, 야크, 가와, 가얄, 반텐 등을 포함한다. 몸은 건장하고 머리가 낮으며 경부 하면에는 많은 육수가 있고 꼬리는 가늘고 길며 끝에 무종이 있다. 뿔은 암수 모두 있는데 마디 모양의 융기가 없고 꼬이거나 사리를 트는 일이 없다. 이 중에서 물소, 야크, 가얄, 반텐 등은 가축화되어 있다. 좁은 뜻에서는 가축인 소를 가리킨다. 뿔의 단면은 원형이고 정수리의 양쪽에서 나오며 어깨의 융기가 약하고 채모가 짧다. 소는 영어로 거사하지 않은 수컷을 불, 암컷을 카우라 하고 가축소를 총칭하여 캐틀이라고 한다. 이. 기원. 가축소에는 유럽계와 아시아계가 있는데 기원은 각각 다르다. 유럽계는 어깨 높이 1.8m 정도의 거대한 흑갈색 오로크스 원우 B. 프리미제니어스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길고 큰 뿔을 가진 오로크스는 유사 이전에는 유럽,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에 널리 분포해 있었으나 차차 줄어들어 1627년까지 폴란드에 살아남았던 것을 마지막으로 절멸하였다. 뿔은 처음에 옆으로 뻗다가 다음에 앞위쪽으로 구부러지고 끝은 위쪽을 향한다. 한국 소나 일본 소, 황후 등 아시아계의 소는 어깨에 혹이 있는 혹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뿔은 앞쪽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바깥쪽 위를 향하고 있다. 가축화된 소의 가장 오래된 것은 이라크의 모술 부근에서 발견되었는데 BC 450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리아, 이집트 등지에도 거의 같은 시대의 소가 사육되었으며 스위스에도 신석기 시대의 소가 사육되었던 증거가 남아있다. 형태. 발굽은 두 개가 땅에 닿고 다른 두 개는 흔적적이며 땅에 닿지 않는다. 코끝 비단의 나출부, 비경은 크고 유도는 4개, 안하선이나 재간선은 없으며 늑골은 13개이다. 털은 보통 짧고 빛깔은 품종에 따라 다르다. 보통 암수 모두 뿔이 있는데 뿔은 두부의 뼈가 뻗고 그 주위를 단단하게 각질화한 피부가 싸고 있으며 그 안은 공동인 동각이다. 뿔은 단면이 원형이며 표면은 매끄럽고 눈에 띄는 마디 모양의 융기는 없다. 위턱 상하게는 앞니가 없으며 어금니 구치는 잘 발달해 있고 지관부가 현저하게 길다. 위는 4개가 있는데 먹이는 제1위와 제2위에 들어가서 여기에 저장된다. 이것을 입에 되돌려서 되새김질한 다음 제3위, 제4위로 보내진다. 제1위에는 세균이 있어서 섬유를 소화하기 쉽게 만든 다음 제4위에서 소화된다. 또 제1위에는 대량의 원생동물이 있으며 단백원으로서 도움이 되고 있다. 생태. 초식성이며 긴 풀을 혀로 말아 폭에서 아래턱의 앞니로 갈라서 먹는데 조잡하게 씹어서
일단 위로 보낸다. 식육수의 습격을 대비하여 대량의 먹이를 단시간 내에 먹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추라는 특별한 기구가 발달한 것이라고 한다. 야생 상태에서는 낮 동안에 먹이를 먹고 밤에 잠을 잔다. 아침에 일어나서 빈 풀 등을 먹은 다음 나무그늘에 누워서 반추하지만 추울 때는 선체로 입을 놀린다. 뿔은 다른 짐승의 습격을 방지하기 위한 무기로서 도움이 된다. 흥분하면 머리를 숙이고 뿔로 찌르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두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보통 생후 10개월 정도면 성우가 되며 젖소는 약 10년, 일소는 약 6년간을 번식기간으로 한다. 수소는 언제든지 교미할 수 있으나 암소는 발정기가 20일 주기로 있고 1에서 2일간 지속된다. 수태 후 270에서 290일에 1에서 2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오. 품종. 소는 일반적으로 용도에 따라 유용종과 유경종으로 분류되고 또 약용종, 유육겸용종, 영육겸용종, 유육력겸용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도 있다. 1. 유용종. 1. 홀스타인종. 세계적으로 가장 이름 있는 젖소 품종으로 네덜란드가 원산지이다. 털색은 검은 털과 흰 털이 얼룩을 이루고 있으며 몸집은 큰 암소가 650kg, 큰 수소가 1000kg 정도이고 연간 젖 생산량은 5000에서 6000kg이며 유지율은 젖소 중 가장 낮아 3.2%이다. 2. 저지종. 영국 해협의 저지섬 원산으로 몸집이 작다. 털색은 흑갈색, 황갈색, 회갈색이 있으며 연간 젖 생산량은 3000에서 4000kg이며 유지방이 4.5에서 5.5%로 매우 높고 지방구가 크므로 이 소의 젖은 주로 버터를 만드는 데 쓰인다. 3. 건지종. 영국 해협의 건지섬 원산으로 저지종보다 몸집이 크며 털색은 젓갈색과 흰색의 얼룩소이다. 연간 젖 생산량은 2300에서 2700kg, 유지방은 5.0%로 젖 색깔이 짙은 누른색인 것이 특징이다. 4. 에어셔종. 영국 스코틀랜드 원산으로 털색은 붉은색과 흰색의 얼룩이고 뿌리 위로 높이 뻗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간 젖 생산량은 3000에서 4000kg이며 몸이 튼튼하고 고기 맛이 좋으며 젖의 질은 홀스타인종과 비슷하다. 5. 브라운 스위스종. 스위스 동부지방 원산으로 스위스에서 주로 사육되고 있으며 연간 젖 생산량은 3000에서 4000kg이다. 스위스에서는 젖, 고기, 일의 세 가지 용도를 겸하고 있으나 젖소로 많이 개량되었다. 2. 유경종. 1. 쇼트혼종. 영국 잉글랜드 원산으로 털색은 젓갈색과 흰색이다. 2. 해리퍼드종. 영국 원산으로 털색은 얼굴, 등, 네다리 및 가슴이 흰색이며 다른 곳은 젓갈색이다. 고기소로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으며 방목에 적합하고 체질이 튼튼하다. 3. 에버딘 앵거스종. 영국 스코틀랜드 원산으로 털색은 전부 흑색이며 뿔이 없고 성질이 사납다. 몸무게는 약 800kg이다. 네 다리가 짧고 전형적인 고기소이다. 4. 브라만종. 인도가 원산지이나 미국에서 고기소로 개량하였으며 견봉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더위에 잘 견디며 진드기, 파리의 피해가 적다. 5. 산타커트루디스종. 미국에서 브라만종과 쇼트혼종을 교배하여 개량한 품종으로 털색은 젓갈색이다. 6. 샤롤레이종. 프랑스 원산으로 털색은 크림색이며 몸무게는 다 자란 수컷이 1140kg, 암컷은 730kg 정도인 대형이다. 발육이 가장 빠르고 고기도 많으나
육질은 좋지 않다. 성질이 온순하고 한국 기후에 잘 적응되어 한우와의 교잡종 이용에 매우 중요한 품종이나 교잡종은 난산되는 수가 많다. 3. 역용종 1. 한우. 한국 원산으로 털색은 황갈색이며 체질이 강건하고 네다리가 길고 발굽이 견고하다. 거친 사료에 잘 견딘다. 2. 기타 일소. 중국의 황후, 산둥소, 몽골소, 인도소 등이 있다. 사겸용종. 젖과 고기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육혐용종소로서는 쇼트혼종과 대본종, 시멘탈종이 있다. (6) 사육관리. 소를 사육할 때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1. 젖소. 젖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량의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물 등을 소비하므로 매일 건물량으로 체중의 3에서 4%의 사료가 필요하다. 사료는 영양적으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젖소에 큰 소화기를 채울 만큼의 양이 필요하며 청초, 건초, 근체류, 사일리지 등을 적당히 섞어 주어야 한다. 농후 사료는 유량의 1/3에서 1/4를 주는 것이 대체적인 기준이다. 사일리지, 엘펠퍼, 어박 등을 대량으로 주면 우유의 냄새가 배어 유지를 떨어뜨리며 버터의 경도나 치즈의 질도, 사료의 영향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적당한 운동과 일광욕은 젖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브러쉬나 쇠빗으로 피부 피모를 손질하는 일은 피부의 혈행을 좋게 하고 가려움을 가시게 하여 소가 상쾌한 기분이 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우유를 생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발굽의 손질을 게을리하면 유두에 상처를 내거나 발굽에 염증이 생기므로 1년에 2회 정도의 삭제가 필요하다. 깔짚은 자주 갈아주고 우사 안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착유는 1일 2에서 3회 한다. 3회 착유하는 경우는 2회 때보다 10에서 15% 유량이 증가하지만 노력이 소요되므로 고능력의 소만 3회 착유하고 보통은 2회로 한다. 손짝이나 기계 착유 어느 경우에도 착유 전에 유방을 따뜻한 천으로 닦아 청결하게 하고 동시에 마사지 자극에 의해서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시켜 유즙의 배출을 좋게 한다. 2. 고기소와 한우. 유경우는 조사료를 주체로 하여 사육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양분의 필요량은 건물량으로 쳐서 체중의 2.5% 정도이다. 비육기간 중에는 사료를 충분히 주고 끝날 무렵이 되면 농후 사료를 많게 하며 에너지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 추위를 막아주고 소가 안정된 상태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해준다. 역으로서 한우를 쓸 때도 노동량에 따라 농후 사료를 늘려간다. 비육용으로 다두 사육을 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운동과 일광욕에 유의해야 하고 가급적 생력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역으로 쓰기 위해서는 생후 8에서 12개월의 콧뚜레를 꿰고 1개월 후부터는 기를 들인다. 정자세, 전진, 정지, 보통걸음, 속보, 회전, 후퇴 등을 가르친 다음 실제로 쟁기 끄는 것을 가르친다. 여구의 경우는 특히 발굽 손질이 중요하다. (7) 우사. 소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고나 질병을 없애며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방한, 방사나 환기, 통풍을 충분히 배려한 우사가 필요하다. 우사에는 한국 농가에서 옛날부터 볼 수 있는 단방식 우사, 유우사로서 많이 사용되는 스톨반, 연계식 우사, 생략관리에 적합한 루스반, 개방식 우사 등이 있다.
제병. 소의 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경이 마른 것 같으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 가축의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우역, 구제염, 유행열, 일본 뇌염, 우폐렴, 탄저, 기종저, 결핵병, 브루셀라병, 출혈성 폐혈증 등이며 이 밖에 난소농종, 자궁내막염, 전염성 유산, 트리코모나스증, 유방염, 유혈, 케토시스 등이 많다. 또 고창증, 제1의식체, 창상성 위염 등 소화기계의 장애도 잘 일어난다. 9. 번식. 소가 성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생후 8에서 15개월이며 암컷은 그 후부터 약 20일의 주기로 발정을 한다. 따라서 봄부터 여름에 걸쳐 번식 계절이 있는 말과는 달리 소는 1년 내내 번식이 가능한데 현재는 많은 수가 인공 수정에 의하고 있다. 임신 기간은 270에서 290일이며 임신 중에 관리가 나쁘면 질탈, 유산, 임신부종, 산전기립불능 등의 장애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우사, 사료, 운동, 일광욕 등에 주의해야 한다. 분만은 특히 난산이 아닌 한조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대도 자연적으로 파열되므로 상처에 요드 팅크를 칠해주는 정도면 된다. 조유에는 태변을 배출시키는 완화적인 작용이 있는 외에 어미로부터의 면역물질을 함유하며 비타민류도 많으므로 갓 낳은 송아지는 반드시 먹게 해야 한다. 젖소인 경우는 3일 정도 자연 포유를 한 다음 새끼를 어미로부터 격리시키고 인공 포유로 바꾼다. 생후 2주일은 전유를 주고 그 후는 서서히 탈지유나 인공유로 바꿔가다가 5에서 6개월에 완전히 이유시킨다. 고기소인 경우는 이유시까지 새끼를 어미 곁에 두어도 무방하다. 인간. 가장 오래된 집소의 흔적은 메소포타미아의 모술 근처의 알파차에서 발견된 BC 4500년경의 테르하라프기의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소의 가축화는 아마도 이보다 이른 BC 5000년경에 서아시아의 이 지방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보다 이른 시대에 이미 개, 양, 염소, 돼지가 가축화되어 있었으므로 그 사육 경험에 의해서 소를 가축화한 것인데 이들 소형 가축에 비해서 대형 가축의 사육은 충분한 사료의 확보와 사육에 필요한 인간 사회의 조직을 전제로 하는 한 소의 가축화가 서아시아의 이 지방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 당시 이미 이곳에 농업과 농촌 사회가 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들 집소의 수는 비교적 소수였으며 그 고기도 이용되었고 겨울철에는 사료가 적어지기 때문에 가을에는 도살되었지만 그 당시는 고기의 이용보다는 젖을 이용하는 것이 주였다. 그때까지는 염소젖이 주로 이용되었는데 소가 가축화됨으로써 젖은 주로 소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후 메소포타미아나 시리아에서는 구약 성서의 창세기 제18장에도 있듯이 우유 외에 치즈도 이용되고 있었다. 이집트에서도 그 역사는 오래되어 제11왕조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앙 유럽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비로소 우유가 산유로서 사용되었고 치즈나 버터는 오히려 로마 시대가 되어 로마인에 의해서 그 제조법이 전해졌다. 한편 인도에서도 BC 2000년경에 이란에서 침입해온 아리아족이 우유와 치즈의 이용법을 전하였다. 아마도 중국에서는 아리아족이 우유와 치즈의 이용법을 전하기 전에 인도나 서남아시아 지방으로부터 집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유의 이용이 일반적인 습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불교의 전례와 더불어 불전에 나와 있는 우유나 치즈의 자양적 효과로 해서 약용으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고대 농경사회에서 소는 농경을 위한 귀중한 노역수로서 그도살이 금지되었으며 쇠고기를 먹는 것도 금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소는 신들의 사자로서 도살을 금지하였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집소는 풍년을 가져오는 농경의 여신의 신성한 짐승으로서 숭배되어
일반적으로 도살이 금지되었으며 여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에만 제물로 바쳐졌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소는 결실의 신인 이시스 여신의 신성수로서 숭배되어 전국의 소 중에서 아피스라고 불리는 한 마리의 소가 선발되어 여신의 신전에서 일정 기간 사육되어 국민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나일강의 범람이 시작되기 직전의 제사 제물로 이용되었다.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소를 신성시하여 그 고기를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소에 상처를 주는 일조차 꺼렸다. 힌두교도는 흉년이 들어도 소를 죽여 고기를 먹지 않는다. 동아프리카의 소를 이용하는 유목민은 소를 특히 소중히 여겨 물건을 교환할 때도 소보다 여자로 바꾸었으며 바통가인 등은 위쪽 앞니를 빼어 자기의 얼굴이 소를 닮게 함으로써 성인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집소는 옛날부터 농경을 위한 노역수로 이용되었으며 그 이용에 의해서 비로소 농경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이미 고대 이탈리아의 청동기 시대나 바빌론 시대, 이집트의 구왕조 시대의 집소는 논밭에서 쟁기를 끌었고 씨를 뿌린 밭을 밟아 씨를 땅속에 묻었다. 이렇게 쟁기를 끄는 소는 주로 수소였는데 발정기가 되면 성질이 거칠어져서 노역을 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도 노역수로서의 수소는 거세되어 있었다. 서부 아시아에서는 말이 가축화될 때까지 집소가 주로 수레를 끄는 데 이용되었다. BC 4000년경에 수메르인은 2마리의 소에 전차를 끌게 했다. 2마리가 수레를 끄는 형식은 고대의 소가 쟁기를 끌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후 말이 수레를 끌게 된 후에는 이 형식이 그대로 사용되어 서유럽이나 동양이나 마차는 2마리가 끄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후 말은 주로 군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일반 서민층에서는 소가 끄는 수레가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두는 고대 이집트에서 신사로서 발생하였으며 고대 그리스에서도 일찍부터 있었고 8세기에 무어인이 북아프리카에서 에스파냐로 이것을 전한 후 오늘날 이스파냐의 국기가 되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